네, 오늘 우리 시장 마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내일 LG 에너지솔루션 상장과 FMC 결과를 앞두고 아직까지는 시장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모습인데요. 증권부 박찬희 기자와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기자,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는 4거래일 내리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양대 지수는 장 초반 1% 가까이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전환한 이후 변동성 장세를 보이다가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41% 하락한 2,70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또 코스닥 지수는 0.83% 하락한 88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FOMC를 앞두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 데다가 장 후반 기관까지 매도로 돌아서면서 하락했고 또 코스닥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이 대거 팔아치우면서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대 지수 시총 상위 10개 종목도 대체로 하락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LG화학과 기아만이 강세를 보였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사업을 확장한다는 소식에 8% 넘게 급등한 가운데 LNF, 카카오게임즈 이 3개 종목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변동성 장세를 보였는데요. 오늘까지 4거래일 내리 하락한 가운데 개별 이슈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나오는 등 개별 종목 장세가 뚜렷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장 초반 증시가 좀 나흘 만에 반등을 해줘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하락 마감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 전체로 보더라도 하락폭이 지금 굉장히 가파른 상태인데 특히 외인 기관 수급뿐만 아니라 개인들 신용 물량까지 지금 대거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신용 거래를 한 개인 투자자들의 발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긴축 속도에 대한 공포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보유한 주식을 다 팔아도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이른바 이 깡통 계좌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용 거래 융자 잔고가 급속히 줄었는데 이게 고스란히 반대 매매로 이어졌다는 분석인데요. 이 때문에 개인 투자 손실은 물론이고 나아가 시장 하방 압력 가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승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주가 상승기인 적은 투자금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최근처럼 급락장에선 주식을 다 팔아도 빌린 돈조차 못 갚는 일명 깡통 계좌가 되기 쉽습니다. 이미 연일 우리 증시가 급락하면서 이런 깡통 계좌로 걱정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등을 좀 일부 주다가 빠지는 게 아니라 매도 기회 없이 거의 계속 연일 빠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좀 신용을 공격적으로 쓰신 분들은 그런 담보 부족 이런 것들이 발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한 또 반대 매매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지난 21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22조 9천억 원으로 3거래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7일과 비교하면 1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급격히 감소해 개인들의 투자 손실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긴축 속도에 대한 우려와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위험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 1월 첫 거래일인 3일부터 21일까지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금액은 총 3,044억 원으로 하루 평균 20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하루 동안 314억 원 규모의 반대 매매가 있었는데 최근 3개월 기준 가장 큰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런 물량이 증시 수급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지수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수 하락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으로 그런 악순환이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락한 만큼 일어나겠죠. 국내 증시를 둘러싼 악재가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 전문가들은 반대 매매 출회로 지수의 하락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용거래 융자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해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이 반대매매 출회로 지수 하방 압력이 더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종목 보실 때 신용 잔고 비중 잘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FOMC 회의 내용 발표가 됩니다. 이제 내일 나올 발언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결국 관전 포인트는 긴축에 대한 속도겠죠, 박 기자? 맞습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 연준의 1월 FOMC 회의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번 FOMC는 연준의 긴축 정책 속도 같은 핵심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 급락세가 일단락 될지 아니면 추가 조정이 나올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월 FOMC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지 정경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관심 포인트는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신호 여부입니다. 시장의 우려대로 한꺼번에 0.5%포인트 인상을 비롯해 연내 4회 이상 기준금리를 올릴지가 관건입니다. 일단 시장은 미 연준의 확고한 기존의 긴축 스탠스 유지를 관측합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더해 최근 불거진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매파적인 움직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채권 시장, 이게 회사채 시장이죠. 이제 회사채 시장은 아직 그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 게다가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변수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가 될 거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도 유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편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연준 태도 자체는 좀 더 긴축적으로. 그러나 긴축 속도를 둘러싼 불확실성 확대로 최근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연준의 시장 달래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빨리 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좀 모기지 대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이자 부담이 조금 높아질 수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쓸 돈이 그렇게 작년 대비해서 높아지지 않고 있다. 구매력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급작스럽게 이렇게 금리를 4회, 5회, 6회 이런 식으로 올리는 그 빠른 속도보다는 신뢰성을 주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러나 과거를 보면 연준은 긴축이 시작됐을 당시 시장의 전망보다 좀 더 빠르게 금리 인상에 나섰던 만큼 연준의 시장 달래기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시장에서 나옵니다. 1월 FOMC 회의 직후 긴축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안도감에 일부 반등 양상이 나오더라도 미 연준의 긴축 스탠스는 여전히 확고한 만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일단 긴축 스탠스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되 최근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약간의 시장 달래기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다만 과도한 기대감은 경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 기자,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 미국 증시 역시 분위기가 좋지 않죠? 네, 미국 증시 역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3%, 4.8%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6.6%나 빠졌습니다.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증시 전반에 걸쳐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주 위주로 구성이 된 나스닥 지수에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내일 이제 일단 FOMC 결과가 발표되고 우리 시장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이 참 투자자분들에게 중요한 날일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아직 증시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만큼 증권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의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내 증시가 6에서 7% 급락했기 때문에 내일 FOMC 결과 발표 이후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반등 이후 3월 최초 기준금리 인상 전까지는 증시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예상 코스피 밴드로 2,700에서 2,95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증시에 타격을 주는 발언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증시 하락세가 제한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증시 안정화 단계일 뿐 반등 단계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그런 설명인데요. 따라서 분할 매수로 저점을 잡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보수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방인석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내일 FOMC 결과가 발표되고 LG에너지솔루션 상장으로 인해 시장에 수급 쏠림 현상이 예상된다며 금요일까지 변동성 장세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가 설 연휴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휴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것을 조언했는데요. FOMC 결과와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슈를 모두 소화하고 설 연휴까지 끝난 2월부터 증시가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 연준의 FOMC 결과 발표와 역대급 IPO 대어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이라는 이 두 가지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만큼 내일 증시 흐름 꼼꼼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들어보면 두 가지 의견 모두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기에는 아직이다라는 입장인 만큼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증권부 박찬희 기자와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